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106차 복덕방 비즈니스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음, 최 교수님이 아주 핵심 요약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광화문 이제 교보문고로 가서 책을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 AI 관련된 책을 좀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 교수님 책을 사러 갔다가 송 교수님 책이 없는 상황이 이제 더 훑어보는 과정에 책을 눈에 들어와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최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지식 창업 아니면 또는 콘텐츠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많이 읽어본 편인데 되게 핵심적인 것만 딱 군더더기 없이 딱 요약이 됐고요. 그보다 이제 책을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놨기 때문에 좀 내용 자체가 어떤 이론서가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실행한 거를 경험을 들려주는 실행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읽으면서 훨씬 편하게 그리고 귀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이 서술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또 뭐 강의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상 뭐 전혀 새로운 거는 그닥 없어요. 그렇지만 정리 자체를 아주 깔끔하게 전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잘 정리해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챕터는 4개의 챕터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의 설계자, 두 번째가 비즈니스 도구, 세 번째가 온라인 비즈니스 설계, 네 번째가 고수익을 위한 설계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버는 일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뭐 대단한 경력이 있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또 나름대로 경험을 성공적으로 쌓고 또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경험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식 창업이나 콘텐츠 비즈니스는 재능의 영역도 아니고 또 운도 필요하지만 재능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력을 하면은 그리고 버티면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자 같은 경우도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월 뭐 5, 6천까지 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그 과정의 경험들을 잘 서술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장을 다니다 사실 이제 이런 프리랜서로 나오게 되면 엄습해 오는 게 바로 이런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전자책이나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자책이나 지식창업으로는 뭐 VOD나 라이브 특강 같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도전을 했었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성공하게 됐는데 그런 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과연 그런 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될까 이런 것들 자체가 불안함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도전을 하고 1000만 원을 벌게 됐는데 근데 1000만 원을 벌게 됐으니까 이제 5천만 원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을 1000만 원을 벌 때까지 나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어. 1000만 원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부터 출발됐지만 그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고 또 그걸 그 생각이 자라서 결국은 실현하게 된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듯한 이런 상상의 현실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고 또 방법도 따져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이런 성공이 출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B는 MA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국은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동기가 필요하고 그 동기에는 일정 정도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에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동기와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습관과 동기와 능력이 어떤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방법들은 어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뭐 전문가들은 최소 3주, 짧게는 21일, 길게는 뭐 83일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습관을 하는 것들, 꾸준하게 하는 것들 자체가 바로 도전하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되게 영업 쪽에 뛰어난 강사예요. 그리고 영업 쪽에 베스트셀러도 많이 만들었고 컨설팅을 하시는 이런 전문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는 일이 결국 목표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역할들은 뇌에 있는 이런 망상계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바로 그 길로 나가도록 부추기는 어떤 이런 뇌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어떤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벌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적인 자기 확신을 줬었고, 또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찾아 나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런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상상을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다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책에서는 여러 번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세계에 돈을 버는 거는 특별한 재능, 특별한 경험,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력을 키우고 어떻게 수익을 할 것인가라는 길을 닦는 문제, 방향을 정하는 문제가 결국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만큼 투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적은 비즈니스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브록이 이제 넷 파트마다 각각 이제 브록을 정리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브록이 이제 초보도 수익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브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키워드 포스팅, 그러니까 결국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마스터나 블루키 같은 걸 통해서 결국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한 달간 검색량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를 먼저 뽑고 그것을 포스팅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그다음에 가독성 있는 글쓰기, 핵심은 지루하지 않게 읽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이 지점이 중요한 거고, 그 질문의 본질들은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잠재 고객들, 꿈에 그리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고객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깊이 생각을 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로 설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문제, 고충, 결핍, 미충족된 욕구, 또 그들의 욕망 같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 그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자기가 가진 사소한 어떤 노하우나 아이디어, 생각 무엇이든 콘텐츠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무형의 콘텐츠가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가치나 아니면 지식 콘텐츠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채널을 개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 잠재 고객, 꿈에 그리는 고객에 결국은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꿈에 있는 고객이 어디에 있고 또 그 고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달하려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이 바로 나의 비즈니스를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을 키워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채널 자체를 통해서 내 잠재구역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되는 것 자체가 활동의 목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플랫폼으로 도는 방법은 첫 번째는 플랫폼 자체에서 얻는 수익, 이건 광고 수익이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제휴나 아니면 협찬을 통해서 얻는 수익, 일정 정도 이제 브랜드가 알려주고 그랬을 때, 아니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이런 제휴 마케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인데, 결국은 지식 창업이나 이런 부분의 핵심은 결국 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그 상품 판매가 바로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상품화시키는 것들, 그것이 핵심적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뭐냐면 중심이 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은 뭐다? 아까 꿈에 그리는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얻고자 하는 결과를 비즈니스의 어떤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처럼 포인트 자체를 누구한테 삼아야 되느냐는 걸 바로 꿈에 그리는 고객한테 그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콘텐츠를 만들 때도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에 그리는 고객이 원하는, 꿈에 그리는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꿈에 그리는 고객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바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쉬운 것, 그다음에 타겟에 맞는 것, 인기가 있는 것,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도구로서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사람들을 모으는 곳에 주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타겟에 맞으면서도 쉬우면서도 인기가 있는 주제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나의 콘텐츠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수익화를 이룬 것이 절실하다면 먼저 타인의 문제를 유심히 들어보는 것들 자체. 여기서 결국은 뭐냐, 이 지식 창업이나 콘텐츠 창업을 위해서는 되게 이타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결국 상품이 만들어지는 핵심이 뭐냐면 꿈에 그리는 고객의 결국은 문제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관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되게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의 관점, 타인의 관심사, 타인의 문제, 타인의 절실함을 들여다보고 들여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바로 거기서 콘텐츠의 설계의 방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콘텐츠 제작의 기초 글쓰기, 글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쉽게 읽히는 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글을 추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쓰는 글 자체가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목적이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즉 방문자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질이나 창작적 경험이 없어도 특정하게 글 쓰는 방식을 익히게 되면은 바로 누구나 보통 이상의 어떤 그런 콘텐츠, 즉 아까 꿈에 그리는 고객이 이게 읽히는 글을 쓰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글쓰기 방법으로 3단 논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문제의 해결성을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이 컨텐츠 끝까지 보면은 해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는 것들이 바로 서론, 문제 제기 부분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본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지식을 흡수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바로 보통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진 노하우들을 꺼낼 때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컨텐츠를 다 꺼냈을 때 이걸 빨리 익혀갖고 딴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가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꺼내는 거에 정말 중요한 걸 꺼내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 정보를 얻어서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떤 곳에서 그 정보를 알아내고 그런 능력을 심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부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새로운 제안. 즉
다음에 올라올 컨텐츠를 꼭 읽어봐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유료로 가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제한을 하지 않으면 정석껏 만든 컨텐츠가 무용지물이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새로운 제한들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 문법으로 글쓰기 해가지고 뭐 잠깐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본론, 해결책 제기, 본격적으로 문제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뭐 어떻게 기구를 사용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결론, 새로운 제안,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제안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 챕터 2, 첫 번째가 유용한 트래픽 확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고객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가 그 꿈에 그리는 고객의 문제 또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채널을 선택해서 그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단 트래픽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정작 트래픽을 늘리는데 트래픽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채널들을 운영하시면서 아우 내 블로그는 몇 명이 들어왔어. 내 유튜브는 뭐 구독자가 몇 명이야. 내 인스타는 팔로워가 몇 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런 트래픽에 대비해서 그 트래픽을 정작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구독자에면 몰입하지 말고 목표 자체가 뭐냐면 수익화를 위한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증가로 만족할 것이냐 수익화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채널을 트래픽을 만들 때부터 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기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3, 4개월 만에 수익화를 시도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3만 원짜리 상품을 기획해서 300명 넘는 신청자를 받아서 1000만 원을 넘는 그런 매출을 만드는 경험을 직접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또한 합쳐가지고 뭐 30만 원짜리 패키지를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매출을 월 6천만 원까지 이뤄내는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가 없을 때 처음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컨텐츠 비즈니스를 했을 때 처음에 구독자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할 때 그러면 수익화를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화를 시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블로그 몇 명 정도, 인스타에 몇 명 정도, 유튜브에 몇 명 정도부터 되면 수익화를 출발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6명이라도 얼마든지 수익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들은 뭐 구독자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광고를 통해서 잠재고객 유입을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이제 퍼널 설계와 관련된 그 뒤에 가면 이제 퍼널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 잠재 고객을 명확히 알고 있고 잠재 고객이 얻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알고 있고 아니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알고 있다면은 광고를 해서라도 그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첫째가 뭐냐면 상품을 설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익화를 하려면 팔 상품이 있어야 되니까 상품을 설계해야 되고 스스로가 만든 컨텐츠가 부족하고 구독자가 전형이 없더라도 수익화를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타인의 관심사를 눈여겨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연구하고 무엇이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컨텐츠를 유료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데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이미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글과 관련해서 유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미 유료 가입해서 들어보고 이런 먼저 노력들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래픽을 부터 시작해서 콘텐츠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은
거기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도 콘텐츠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판매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인스타나 유튜브에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타적인 마인드 장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미 이런 어떤 지식 창업이나 그다음에 컨텐츠 비즈니스로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타적 마인드셋 장착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팬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경우를 저는 이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브앤테이크라는 건데, 기브앤테이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만큼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되지만, 핵심은 먼저 주는 거, 기부의 핵심을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진심으로 콘텐츠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 라는 이런 어떤 마인드가 세팅이 된다면은 결국은 꿈에 그리는 고객으로부터 주머니가 열리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이미 수없이 지식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타적인 마인드를 장착한 기버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버의 핵심은 뭐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고민이 뭔지 들여다보고 그걸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비즈니스화 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얻어주고,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자체가 바로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수익화의 목표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타성은 다른 사람의 문제들까지 살필 수 있는 시야가 있는지 여부를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수익을 경험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이타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저자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고, 사업의 기초를 설계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연습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심으로 모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 작은 기업, 개인 기업이 더 큰 조직, 큰 기업에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 어디서 나온다? 바로 팬의 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컨텐츠 비즈니스도 결국 그런 팬을 확보하는 비즈니스가 핵심인 어떤 그런 근거가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즉 여기서도 나만의 무기로 쓰는 아까운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남는 게 뭐지? 그 다음에 알려준 다음에 그분들이 나보다 더 성장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들, 그런 생각을 깨트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강의를 하고 나의 강의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길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것들 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동료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열린 마음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고 기버 정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브록 콘텐츠 생산자가 매일 해야 되는 일 챕터 2의 어떤 부록입니다. 너무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마인드셋 훈련을 해야 된다. 즉 긍정적 마인드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도구를 갖추더라도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꾸준한 독서를 해야 된다. 저자 같은 경우 뭐 전자책을 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초까지 보니까 한 1000권 정도의 전자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얻는 정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의 마케팅이나 브랜드나 세일즈를 할 때 고객들한테 핵심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보의 기반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메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3 온라인 수익화를 위한 기초 준비입니다. 온라인 수익화를 위한 기초 준비 부분이고요.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아까 이야기처럼 꿈에 그리는 고객을 설정하고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걸 마음먹고 뭔가 수익화를 추구할 때 그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의 부분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모아서 수익화로 가는 길에 대한 경로를 설계해 두지 않는다면은
이익을 얻기까지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퍼널 마케팅이 출발점도 바로 이런 퍼널이라는 건 바로 그런 설계도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제안하고 고객의 행동을 제안할 끌어낼 것인가인데 바로 그런 부분을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채널이고요. 채널은 결국은 채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자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채널을 키워서 트래픽을 모으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바로 그 포스팅에서 그 고객이 구매하는 그런 환경보다는 먼저 저변, 우리가 시쳇말로는 밑밥을 깔아서 먼저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채널을 키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 수익화를 위한 목적을 얻기 위한 목표를 명확히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트래픽을 모아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트래픽을 모으기 위한 어떤 컨텐츠와 수익화를 위한 컨텐츠는 뒤에 가면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만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첫째, 트래픽을 먼저 모으기 위한 컨텐츠에 집중하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화를 위한 컨텐츠까지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품으로는 전자책, 또 그다음에 1:1 코칭과 컨설팅, 그 다음에 라이브 강좌, 그 다음에 온라인 VOD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VOD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이브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걸 녹화를 하고 그거를 온라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VOD로 자동화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할 때는 매번 라이브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자료 준비에 대한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그거를 온라인으로 해서 VOD 서비스를 만들다면 훨씬 더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화 전략 1단계 마케팅. 또 마케팅은 알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저자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마케팅은 알게 만드는 것이고 브랜드를 믿게 만드는 것이고 세일즈는 사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들은 상당히 좀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알게 하는 것과 믿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냐는 것 때 믿게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브랜딩을 통해서 믿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믿게 만들게 하다 보면은 실패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오직 트래픽 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자 같은 경우 카페를 통해서 키워드 대전 지역에 있었는데 대전 지역에서 카페 하나를 갖고 3,0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고 그때 다시 영어 강습을 했는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영어를 할 줄 모르지만 그 트렌드를 읽어서 예를 들어 저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강의를 할 때 해외여행을 유행을 했었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거하고 실제 영어 하는 능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서 전투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들을 절감을 하면서 그런 영어,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직장인 영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영어는 아니면 토익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런 실존적인 영어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커리큘럼을 잡았고 그런 키워드를 잡아서 사실 카페에 모았고 그걸 성공적으로 비즈니스에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래픽이 없는 상황에 아무리 브랜딩을 해도 트래픽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방법은 사람들이 모인 후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보다는 마케팅이 먼저라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터지는 콘텐츠로 잠재구역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유튜브에서는 떡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터지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터지는 콘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콘텐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 방법의 핵심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사이트를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큐레이터가 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하려는 것보다는 큐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터지는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은 훨씬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쉬운 걸로 하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것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설계자에는 크리에이터 또는 창작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큐레이터로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를 빠른 시간에 키울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런 어떤 큐레이팅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전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수익화 두 번째 브랜딩입니다. 자, 세일즈를 위해서는 호감을 높이는 브랜딩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트래픽이 모은 다음에는 결국 호감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브랜딩은 단순히 나를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기획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퀵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빠른 시간 내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후광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나 내가 전문적인 학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도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인데 바로 오히려 타겟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즉 스스로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 브랜딩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들이고 그게 바로 후광 효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권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위라는 것 자체가 학위나 아니면 전문적인 라이센스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온라인 비즈니스의 권위의 핵심은 뭐냐면 권위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권위의 핵심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트래픽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이런 트래픽이 결국 권위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가장 큰 권위는 결국 자기가 만든 성과를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큰 권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생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료로 주는 거, 정말 내가 주기 아까운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고객이 고맙다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그 감정을 통해서 언젠가 무료로 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들, 구체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자, 받기만 하면 미안한데 라는 것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포이슨 법칙이 작동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을 아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퍼주는 것들, 이것이 결국 나중에 선의가 돼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나중에 유료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 결국은 고객이 유료의 고객으로 주머니를 여는 고객이 되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효과를 증폭하는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료 특강을 통해서 진행해서 전자책을 배포하고 이런 호감을 쌓고 그런 호의성이 자극되면서 나중에 이제 월 6천을 버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객, 즉 꿈에 그리는 고객이 얻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객들이 돈을 내고 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비용을 내고 뭔가 상품을 사는 것 자체는 그 정당한 가치를 제공해주고 합당한 지불을 받는 거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위한 서브 채널을 가동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트래픽을 위해서 만들었을 때 채널과 그다음에 브랜딩을 위해서 만드는 채널이 콘텐츠가 뒤섞이면서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의 막을 수 있는 처음에는 트래픽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트래픽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브랜딩을 만드는 부분에 서브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익화 전략 세일즈입니다. 결국 세일즈는 사게 만드는 거고요. 마케팅과 브랜드를 아무리 잘해도 세일즈가 이루어지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신뢰를 쌓았다면은 구매 제한을 해서 수익화를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하도록 만드는 거에 취약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브랜드 설계자나 마케팅 설계자나 트래픽 설계자를 공부하면서 그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돈을 받고 그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꿈에 그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성과를 도와주는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고객에게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대가를 받고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더 그 결과를 이룰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들이 드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매를 제한해야 수익화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선은 그것만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반드시 세일즈 하는 것, 고객한테 구매하도록 제안하는 이 기술, 세일즈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 것들이고 그걸 갖추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기간 한정 혜택, 여기 몇 가지 그런 예를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너무 이제 기간 한정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런 한정이라면 한정으로 한정지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야 가장 이득이다라는 건데 뭐 다음 날에도 똑같은 한정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자택일 효과. 하나만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하나만 제한하면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두 가지를 제한하면 바로 고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A, B 어떤 걸 고민하지라고 고민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제한하기보다는 두 개를 제한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막 이런 효과를 바로 골디락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장 팔고자 하는 상품에 그보다 저가, 보다 고가를 놔둬서 사람이 안정적 심리로 중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후배 같은 경우가 안국동에서 이제 한정식 식품을 할 때 그때도 이제 김영란법이 발의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와서 카드를 쓰는 건데 접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 한 4만 원대, 그 위에 7만 원대, 그 위에 한 17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중간 거를 선택을 대부분 한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상품 라인업을 할 때 고가를 꼭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골디락스라는 효과를 구성하는 것 때 상품할 때 되게 중요한 상품 구색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공개 랜딩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공개 랜딩페이지라는 게 결국 뭐냐면 허용된 사람들에게 링크가 허용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럼 이렇게 비공개 랜딩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수익화가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이미 트래픽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된 고객들한테만 제한을 하는 형태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혜택을 주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공개 랜딩페이지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화를 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나눠줄 때 한 번에 크게 나눠주는 것보다 5일을 나눠서 5번 나눠서 주는 게 좋고 이 5번 나눠주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제안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셀 브런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나눠줄 때 처음에는 후킹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고 세 번째 이성에 호소하는 거고 네 번째는 긴급성에 호소한다라는 그런 맥락하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컨텐츠를 제안하는 방식도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상품 가격 책정 시 고객 감정을 우수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로만 2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러셀 브런슨은 10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지 가치의 10배를 제한, 내가 실질적 가치에 비해서 판매하는 20만 원 판다는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고객이 느끼게끔 인지 가치를 만들어줘야 고객은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익화를 위한 무료 콘텐츠 기획법입니다. 자, 무료 콘텐츠는 마케팅 브랜드 세일즈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면 오히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유료 상품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매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상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목표는 결국은 유료 세일즈를 구매하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웨비나를 할 때 시간을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료 상품 판매를 해서 무료 특강을 기획하는 일이 뭔가 상술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무료로 주는 것 자체가 유료에 버금가는 그런 가치 있는 걸 주고 결국 고객이 더 비싼 거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거를 가치 사다리라고 이야기했죠. 무료로 주고 그다음에 아주 가격이 저렴한 걸 사고 더 높은 가격을 사는 게 그 사람을 사게 만드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가 더 큰 높은 가치를 필요성을 느끼고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추구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핵심이고 고객 스스로가 선택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관점이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로 특강은 자주 한다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부록 3 단계별 전략. 요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가 소비자를 흥하는 전환하기, 트래픽 확보하기, 그 다음에 세일즈에서 브랜딩 시작하기, 수익화로 이어지기. 오늘 책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업세일로 충성도 만들기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참고로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벗어난 안정적인 고수익 설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 리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기초의 어떤 그런 가격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고수익을 위해서 고가의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고가의 상품을 어떻게 고객이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 부분에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네이버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경우 우리가 뭐 플랫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그거는 항상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서 통해서 트래픽을 창출하는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저자도 마찬가지로 결국 고객의 리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즉 여기서는 고객이 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 바탕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첫째, 이메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첫째,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왜? 내가 이미 소유한 고객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소유한 고객의 정보가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마케팅하기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내가 언제든지 고객한테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저항감을 오히려 메일은 심리적 저항감이 덜하다는 겁니다. 문자나 요즘 사실 문자나 메일이 오픈율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자에 대한 고객들의 저항감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메일이 핸드폰에서 열 수 있기 때문에 메일이 오면 바로 핸드폰에서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 메일의 오픈율이 더 높아졌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 저항감을 덜해서 고객 DB를 획득하기가 오히려 쉬운 거죠. 문자를 주는 거에 비해서는 메일 주소를 주는 걸 오히려 사람들이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운영하는 그런 각종 채널들, 빌려 쓰는 채널이 멈춰도 세일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트래픽을 늘리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메일 수집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세일즈 퍼널, 깔때기를 부분인데 이 깔때기는 유익 경로라는 부분, 여러분 이미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아래 단계가 구매를 결정하고 결제를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콘텐츠 이메일을 수집하는 방법에서 첫째는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랜딩페이지를 제작하고 무료 콘텐츠를 배포하고 홍보하고 무료 콘텐츠를 신청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하는 즉 랜딩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들 다양한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트래픽이든 아니면 내가 직영 운영하는 트래픽이든 결국 궁극적으로 뭐다 나의 소유하는 트래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메일을 수집해야 결국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수익 시스템의 프로세스. 첫째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1단계가 퀵 브랜드를 모으기, 2단계가 잠재 고객 이메일 수집하기, 3단계가 세일즈 기술을 적용해서 유료 상품을 판매하기, 이런 3단계를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결국 퍼널 설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아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좀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을 준비하는 이런 거를 선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동화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퍼널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거를 할 때 고객들이 메일을 보낼 때 그냥 일방적인 내 상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다음 메일 우리가 그런 걸 드라마 시퀀스 메일이라고 그러죠. 드라마는 뭐냐 끝날 때 좀 다음 편을 기대하게 꼭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편을 뭔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메일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블로그에 컬럼 작성하기, 무료로 특강 나눠주기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를 보면은 신청받은 메일로 무료 특강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마지막으로 특강 파일을 발송하면서 유료 상품까지 발송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상품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메일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전자책을 썼는데요. 이건 처음에 가벼운 상품을 고객한테 제안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무료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부채적 의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는 1, 2만 원대의 용도 상품을 제안을 하는데 제가 전자책을 썼어요. 이번에 VOD 강의 출시했어요 할 때 바로 이런 고객들이 쉽게 유료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메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방법.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재능도 없고, 그죠? 특별한 자금도 없고,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지식 창업 또는 컨텐츠 비즈니스는
즉 스스로 자기 지식을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면 얼마든지 상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100만 원짜리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면은 100만 원짜리 컨텐츠를 직접 사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100만 원짜리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경험한 만큼 유용한 무기가 쌓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 판매 기획. 모든 컨텐츠를 다 조합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무료로 배포했던 거, 또 그다음 저가로 판매했던 것, 이런 거를 상품을 잘 구성해서 결국은 고가의 상품을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최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고가 상품을 구성할 만한 아이템을 고민한다. 스텝 2, 고가 상품을 구성한 고가 상품을 구성할 아이템을 고민한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제시할 컨텐츠를 나열해 본다. 세 번째, 컨텐츠 중에 I를 더해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추가한다. 네 번째, 객관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본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만약 100만 원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인가라는 걸 냉정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만 원 상 정도의 상품의 가치가 고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인지 가치가 있다면은 그걸 파격적으로 할인을 한다면은 고객이 수락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요즘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반, 실전, 그다음에 심화반, 그다음에 실전반 할 때 처음에 이제 기초반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을 2만 원 정도, 그다음에 30만 원짜리를 한 5만 원, 그다음에 165만 원짜리를 사실 할인해서 135만 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끼어갔었는데 지금 이런 경로처럼 자연스럽게 사실 그 경로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고객들이 따라오는 것도 경험을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하는 부분들이 단지 이론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지식 창업이나 컨텐츠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저는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상품을 설계하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뭐다? 고객에게 고가의 금액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 있는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저희가 이제 무료로 강의할 때 후기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하면 이거 돈 주고 내가 들은 강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후기를 되게 많이 얻었었거든요. 바로 그렇게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효율적인 구매 동선을 설계해야 된다. 고가 상품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료 특강을 진행할 때부터 시작해서 첫째 어떤 메일을 보낼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메일을 또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할지, 그래야 강의 참석률이 높아지 최대한 동선을 짜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고객 퍼널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래저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또 방문하게 할까? 또 재구매하게 할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고객을 배려하고 고객의 가치를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구매 동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팔지?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많이 팔지? 어떻게 하면 사게 할까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고객이 구매 가치를 높여주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성과를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것,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인가라는 그 고민의 초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고가의 상품을 제안하는 순간 결국 나의 팬이 된 사람이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내 상품을 사보지 않은 사람이 절대 사지 않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료 강의를 들었고 기초 강의를 들었던 사람, 실전 강의를 들었던 심화 과정을 들었던 사람이 실전 과정을 들었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실전 과정에 고가 상품을 구매한 케이스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처럼 결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그중에 팬을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 그죠? 고객의 열망을 가득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고 내세우기 좋은 명분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지식 비즈니스를 할 땐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아낼 때 지식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뭐다? 고객의 열망을 붙이기 위한 거고, 고객 스스로가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때 적절한 유료 가치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황에 유료 가치를 제한한다고 고객이 덥석 사주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루머 생성과 약속이라는 건데 이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결국 말이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것들이 반복될 때 나중에 믿음이 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이 된다는 건데 이건 자세한 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입니다. 커뮤니티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팬이 만들어지는 것들,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결국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이런 커뮤니티 존재가 무엇보다 든든한 배경이 된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되는 게 요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품 판매 외에도 후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후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초반에서 그런 양질의 후기를 받았던 것이 그 다음에 심화반이나 그 다음에 실전반에 들어갈 때 되게 중요한 어떤 고객의 구매 선택을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후기를 통해서 내 상품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지만 또한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들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들. 저희들도 사실 이런 후기를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향후에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냥 고가의 상품을 팔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컨텐츠를 사놓고 보지 않는 고객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 같은 경우 실전만 고가를 했는데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영상을 보내주지만 그게 끝나면 안 되고 그분들이 결국 그걸 직접 따라하고 하도록 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 그런 거 하도록 하는 거를 결국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수익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익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챌린지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결국 고수익 위한 비즈니스 설계는 결국 챌린지와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고가 프로그램은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협업 프로그램으로 결국 만들어 가거든요. 다. 그걸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고객 구매 여정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고객의 구매 여정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의 구매 여정에 따라서 어떤 거를 제한하고 어떤 시점에 제한할 것인가를 아는 게 핵심이 구매 여정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것처럼 인지 단계, 관심 단계, 고려 단계, 구매 단계. 그래서 뭐 구매 단계는 결국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고객이 굳이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로열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찐팬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결국 열성 구매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재구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브로그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가치 업그레이드하는 마인드, 이메일을 통한 대한 뭐 유료 콘텐츠, 무료 콘텐츠 구분 뭐 이런 걸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문이 100페이지가 넘는다고요? 104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책을 그냥 다 요약을 해놓으신 거네요. 책이 280페이지인데 그 발제문이 114페이지면 근데 한 50페이지는 아마 그 제목이나 뭐 이런 거 분류 페이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페이지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딱 이렇게 60분 거의 풀타임으로 해주셨는데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그동안 한 10년, 15년 가까이 그 1인 프리랜서 그 기업으로 독립하면서 지금 현재 있기까지 이 책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내 얘기를 다시 이제 그 반추해보는 그 느낌 딱 맞죠, 나도 이랬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 맞죠, 이게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트래픽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끊임없는 그 컨텐츠 제공을 통해서 브랜드를 믿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가의 상품을 그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수익화로 연결하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뭐 많으면 6천만 원도 만들어진다. 이제 그 과정을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이거는 제가 이게 설득력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저 역시도 거의 이 방법으로 현재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혼자 과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협업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 조금 이렇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AI 공부를 좀 집중으로 해가지고 그 올해는 거의 이제 AI 컨텐츠 가지고 사람들 모으기도 하고 강의 만들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워낙 이제 신흥 아이템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워낙 지금 집중이 돼 있고 잘 모집하면 제가 지금 우리 민진홍 소장님이랑 하는 그 AI 공부방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3기째 운영 중인데 지난번 2기 그다음에 이번 3기 다 50명 정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기 위주로 넘겨버린 다음에 50명 마감을 하는데 지난 기수도 그렇고 이번 기수도 그렇고 거의 다 지금 오버됐거든요. 그러니까 완판이죠, 완판. 그리고 1인당 한 40만 원 가까이 받으니까 50명만 채워도 5, 4, 20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눠도 1,000만 원씩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이제 3개월 텀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뭐 매달 일어나는 수익은 아니지만 과정 하나만 가지고 설계를 해도 그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난달 같은 경우는 거의 제 통장에 찍혔다가 나간 금액만 한 2천이 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협업을 했으니까 나눠줘야 되잖아요. 혼자 다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다 가능한 게 순전히 컨텐츠만으로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대신 남들보다 1년은 먼저 공부를 했죠. AI를 그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팔릴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해놨으면 어떻게 팔아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듯이 자기가 이 책의 이제 마지막이 스스로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그 강의나 강좌도 보통 2, 3년 지나면 이제 그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내가 옛날에 돈 주고 팔았던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보편화돼서 그냥 대중화돼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고수익 고가 상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떨이식으로 다 흘러다니거든요. 이제 돈을 안 들여도 거의 그 정도 상품 컨텐츠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다음번 스테이지에 대한 컨텐츠를 내가 또 장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화를 한다는 게 그 말은 쉽지만 뭐 자본 없이 재능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나 고객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 미래 상품들을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은 항상 선행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이게 아주 깊게 안 다뤄져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걸 가지고 실제 고객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만 그게 최종적으로 나를 따르는 팬슈머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적으로 공감. 그래서 이 책이 딱 3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이지만 여태까지 막 이런저런 수익화에 대한 얘기를 무지 많이 이제 해왔던 책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표준 정석 집이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좋은 게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쉽게 썼어. 쉽게 되게 이 과정을 막 전문 용어 쓰고 막 뭐 마케팅 무슨 뭐 퍼널 얘기하고 막 그러면 러셀 브런스 책은 다 좋은데 어렵게 느껴져 기본적으로. 읽어봐도 몰라요. 이게 이제 미국 친구들이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쓰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게 개념이 우리랑 좀 잘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치 사다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뭐 무슨 효과라는 무슨 달이 막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게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책은 거의 그런 뭐 쓸데없는 용어 안 쓰고 아주 간단한 마케팅의 기초와 그다음에 자기 경험담을 적절하게 이제 과하지 않게 버무려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나이가 생각보다 젊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나이는 확인 못 해봤는데 유튜브 채널에 지금 한 20만이 좀 넘는 독자가 있고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하는 요새 유튜브 영상들 보면 제가 엊그저께 한번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어그로가 컨텐츠 하나 만들어 가지고 AI로 컨텐츠 만들어서 월 1,600만 원 벌기 뭐 이런 정말 어그로성 제목이 붙어 있어 가지고 에이씨 정말 그러면서 뭐길래 그러면서 한번 봤는데 진짜로 AI의 편집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음악 프로그램을 올려 가지고 그걸 수익화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은 뭐 길지도 않아요. 한 15분 정도 그 정도 분량의 길인데 AI로 쓸 수 있는 모든 무료 편집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수익화 가능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쫙 보여주더라고요. 숨김없이 그다음에 무슨 편법 쓰지 않고 꼼수 안 쓰고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여기 제목은 어그로지만 내용은 절대 어그로 아니다. 꼭 봐라. 제가 이제 그렇게 추천을 했던 이제 그런 알고 보니까 이 책 저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뻥만 치는 친구는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북독방은 소개를 여러분들 좀 일부러 좀 했어요. 꼭 좀 들어보시라고. 어떻게 이태영 교수님도 이 책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예. 마이크까지 있어요. 네.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도 좀 해가면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 책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챗GPT의 커스텀 인스트럭션하고 GPTs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챗GPT 자체가 이제 LLM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든지 대답을 잘 해주지만 정말 올바른 답을 얻으려면 자기가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해야 되고 범위를 좀 좁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게 모든 게 아니라 좁혀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좁혀서 유도를 해야지만 좀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뭐 처음 듣는 얘기가 워낙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쪽 길을 많이 봤으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 뭐랄까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서 아주 깔끔하지. 그래서 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요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줌으로써 처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하지 않고 가이드를 올바로 잘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연봉 1억이 되었다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겠다면서요, 이 교수님. 네. 공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일단 링크는 우리 유튜브 보는 분들한테 따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소개를 잠깐 먼저 하시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내용의 연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준비하고 있는 책이 한 2권 정도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의 연장선상으로 좀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책 제목이 약간 어그로성이 있죠. 나는 노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비즈니스 설계자는 전반적인 그 온라인 수익화에 대한 경험과 가이드를 제시해 줬다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드릴 나는 이 커뮤니티 연봉 1억이 되었다는 딱 기반이 그거예요. 오픈 채팅, 카카오의 오픈 채팅 및 채널,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블로그, 전자책 이렇게 세 가지를 패키지를 해가지고 수익화를 시키고 커뮤니티화를 시킨다는 주 내용인데 사실 거기서 이제 전자책에 대한 내용과 블로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좀 색다른 건 없는데 특히 이제 오픈 채팅하고 카카오톡 채널 그쪽으로 좀 중심에서 풀어나간 내용들은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요새 지금 오픈 채팅 위주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사실 이제 그 채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채널이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카카오 쪽은 오픈 채팅방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일구어 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컴팩트하고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커뮤니티 구축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이어서 그러면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이 책 함께 해드릴게요. 커뮤니티 마케팅. 이 책은 아예 이제 지금 이미 시대가 마케팅과 브랜딩도 이미 떠난 시대다. 애시당초 커뮤니티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마케팅 브랜딩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마케팅과 브랜딩조차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사람은 거의 마케팅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그런 쪽인데 꽤 실감 있게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애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샤오미바들 기타 무슨 뭐 룰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순전히 커뮤니티 힘만으로 스스로 브랜드가 돼버린 그런 기업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완전 그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개인 기업, 소기업 이런 식으로 시작할 분들은 자기의 그 뼈대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이 책에서도 지금 그 채널 구축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를 하듯이 커뮤니티를 정확하게 조직을 할 때에라야 경쟁력 있고 오래가는 그런 마케팅과 브랜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마지막 주에 이걸로 만나겠습니다. 커뮤니티 마케팅. 책 괜찮아요. 소속감을 디자인해라. 이 책도 보니까 오늘 이제 영어명은 내가 못 봤는데 비즈니스 디자이너라고 써 있네 보니까. 예, 설계자. 설계가 그런 디자이너. 오케이. 예, 커뮤니티를 디자인하십시오. 우리 저기 성 교수님도 좀 코멘트 한마디 더 붙여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책을 그 서점 가가지고 쭉 봤거든요. 네. 그냥 뽑아가지고 앉아서 그냥 쭉 봤는데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다뤘거나 들어왔던 내용들이니까는 그냥 그렇게 예, 저거 할 건 없이 쭉 봤는데 예. 이제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걸 경험을 해봤고 많이 봐왔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일종의 전략이라 그러면 이런 책을 보면은 그 뒤에 좀 그 실행할 수 있는 워크북 같은 게 좀 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전략서 말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1단계 너 어떤 상태야? 오늘은 뭘 하고 그다음 뭐 하고 일주일 안에 뭘 하고 뭐 이런 어떤 실행 어디 가서 뭘 찾아봐 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초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워크북만 해도 저 책이 한 반 정도는 소모가 될 거예요. 아마 양을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워크북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실은 요 책에 강의도 뒤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 강의도 하죠. 그게. 무료 전자책 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 딱 드리면 자기가 썼던 무료 전자책 하나 던지면서 2일, 3일, 4일차 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무료 특강 언제 하니까 들으러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얼마짜리 개인 코칭 받으시려면 요거 우리 단체 과정 들어오세요. 챌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참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제 월 1, 2천씩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하나의 세일즈 수단인 거죠. 그렇죠. 네, 자기의 그 성공 경험담을 사람들한테 근거 있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위를 확보하는 게 책을 써내는 게 대표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칭이 역행자 하나를 일부러 써가지고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듯이 딱 이게 자청 2 역행자 2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책은 역행자 2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책만 써서는 안 되고 그 책 쓴 사람한테 그래서 너는 해봤어라고 그렇죠. 했을 때 답이 나와야 돼요. 네. 성공한 답이.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 자기의 성공담이 가장 큰 그 신뢰의 그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그 팬덤, 자기의 찐팬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자기한테 수업 들었던 그 고객들의 성공담을 주는 거. 그게 이제 정말 팬덤을 커뮤니티 키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 이제 커뮤니티를 너무 수단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건 커뮤니티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마케팅의 본질이다라는 관점에서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진 거예요. 그것도 저도 서점에서 좀 봤었는데요.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그쪽은 약간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개념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픈 채팅방 위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쓱 조직화된 그런 커뮤니티 좀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어떤 면이 어떻게 다를까 비슷할까 좀 궁금하던 참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좀 차이긴 한데, 요 책에서 다루는 커뮤니티는 그냥 채널 수익화를 위한 초기 채널 구축의 그 어떤 뭐랄까 그런 용도로서 일단 커뮤니티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진짜 찐팬들을 관리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챌린지 커뮤니티까지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복합적으로 쓰이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가 그거 나중에 그 다음 주 책하고 그 다음 주 책까지 해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번 달은 해서 4월달 커뮤니티를 다루는 득복답으로 한번 큰 테마를 그렇게 잡고 한번 가보죠.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번 달 소셜 포럼은 다음 주